안녕하십니까. 이피아의 도바지입니다. 드디어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그것도 0.5%포인트 인하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이것을 빅컷이라고 부르면서 상당히 환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단위가 0.25%이기 때문인데요. 그의 2배에 해당되는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금리 인하는 시장에서 상당히 좋은 시그널로 해석이 되기도 하지만 지난 50년간 봤더니 이렇게 금리 인하 사이클에 접어들 때, 즉 금리가 아주 높은 구간에 있다가 금리가 인하되는 구간에 접어들 때 0.5%포인트를 내리는 빅컷이 실행된 해가 단 3번에 불과했습니다. 역사적으로 50년 동안 봤을 때 상당히 희박한 경우의 수가 이제 실시됐다. 따라서 시장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놀랬다 정도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금리 인하를 공격적으로 하고 나면 1년 동안 수익률이 어떻게 됐었나? 이 3번의 케이스를 저희가 정리해 봤는데요. 볼커 리세션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미 연준 의장이 볼커였을 때 아주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아주 공격적인 금리 인상과 시장에 좀 꽤 긴 불황의 시간을 겪었던 이 1982년도가 있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닷컴 버블이라고 부르는 상당한 주식시장에 아주 고평가 시기가 있었던 2001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다들 알고 있는 GFC, 즉 리만 사태가 발발했던 2007년이 첫 번째 금리 인하 때 0.5%포인트 인하를 실시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공격적인 인하는 시장에서 상당히 센세이션하게 받아들였던 것들이 사실이고요. 1년 동안 성과를 놓고 봤을 때 이런 1981년 2년대 때는 이제 금리 인하를 하고 났더니 약 22%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뒀고요. 나머지 두 케이스에 해당되는 부분은 음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즉 이런 통화 정책을 공격적으로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장에서 버든, 즉 부담으로 느끼는 부분이 주식시장을 살리는 데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금리가 첫 번째 인하 때 0.5%가 일어날 경우 세 가지 케이스 중에서 50년 동안 3분의 1 정도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뒀다. 그리고 3분의 2는 나쁜 성과를 1년 동안 좀 발생했구나 정도를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따져봤을 때 금리 인하를 첫 번째 하고 나서 그러면 두 번째 하기 전까지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지금 현재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성과가 좋았던 3분의 1 확률을 가지고 있는 1982년의 케이스는 금리 인하를 하자마자 그 다음 금리 인하 시점까지 11%라는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나머지 사실 안 좋았던 닷컴 버블이 터졌을 때와 그리고 리만 사태가 터졌을 때 둘 다 첫 번째 인하와 두 번째 인하 사이에 좋은 성과를 거뒀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양의 수익률을 거뒀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첫 번째 했을 때 시장은 환호를 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위험자산 가격, 주식 가격에 반영이 되었구나 정도를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이제 경기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그리고 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는 이유가 향후에 큰 후폭풍을 몰고 오는지에 따라서 성과가 좌지우지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통화 정책을 통해서 공격적인 금리 인하는 시장에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50년 동안 3번 정도 0.5%포인트라는 금리 인하 케이스가 있었는데 금리 인하를 첫 번째 하고 나서 두 번째 인하하기 전까지는 다 양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즉 좋은 수익률을 기록했으니 아직은 걱정하기에는 좀 이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여기에 역사적인 사실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첫 번째 구간에서는 저희가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데 두 번째 구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금리 인하를 하고 두 번째 금리 인하가 보통 한 달 뒤에 대부분 일어났는데요. 그때 봤더니 장기 강세장인 초입이었던 1982년도 금리 인하 이후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인하 뒤에는 성과가 꾸준히 좋았고요. 나머지 두 가지 케이스는 저희가 아는 것처럼 시장이 좀 망가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인하를 하고 나서는 일단 시간이 있으니까 합리적인 계산을 위해서 경기의 방향에 어떤 방향인지를 분석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투입하면 되실 것 같고요. 만약에 두 번째 인하 시점부터는 조금 그런 부분을 좀 타이트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 타이트하게 관리를 한다는 의미가 어떤 자산을 사야 실질적으로 이때를 잘 극복하고 오히려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금리 인하니까요. 아무래도 신용 위험이 없는 미국 국채,
안전 채권을 사는 게 좋은데요. 이왕이면 듀레이션이 길어서, 즉 만기가 길어서 장기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미국 국채의 수익률이 가장 좋았습니다. 10% 이상 나는 자산 중에서 채권, 특히 미국 국채의 장기물의 성과가 가장 좋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유틸리티 주식이 좋았고, 세 번째로는 평균적으로 필수 소비재 주가가 좋았다라는 것이 과거에 이 세 번 케이스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10%, 그러니까 1년 동안 10% 이상 주가가 오르는 좋은 자산들이 있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그러니까 1982년을 제외하고 나면 금이 5% 이상 주가를 사실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부동산 리츠가 2007년도에 리만 사태를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두 가지 케이스에서는 부동산의 주가가 좋았다, 리츠의 주가가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요약을 하자면, 일단 첫 번째, 금리 인하가 0.5%가 일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연간 1년 동안 수익률을 놓고 봤을 때는 확률적으로 좋을 확률은 3번 케이스 중에서 한 번밖에 없긴 했다. 그런데 첫 번째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는 시장에서 일단 그것들을 상당히 좋게 해석을 해서 어떤 경우에 막론하고 성과가 좋았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다만 두 번째 금리 인하 때부터는 실질적으로 이게 진짜 시장 전체의 어떤 투자 분위기, 투자 심리에 영향을 끼치는 건지 경제 펀더멘탈에 영향을 끼치는 건지를 반드시 구분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확인해야 된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방금 정리해드렸던 이 대표적인 5개 자산 중에서 어떻게 내가 구성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강세장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금 같은 경우가 상당히 부진할 수도 있거든요. 반대로 이게 부동산과 연결돼서 시장의 어떤 후폭풍이 나쁘게 된다라고 한다면 리츠가 부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장기물 국채와 유틸리티 그리고 필수 소비재들은 분명히 이런 금리 인하 사이클에 좋은 성과를 거뒀다라는 사실은 이 세 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런 역사적인 0.5%포인트 금리 인하 경우의 수를 따져봤을 때 저희가 오늘 요약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중요하게 검토를 하시면서 계속 추적을 하신다고 한다면 분명히 좋은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초석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시장에서 큰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러한 자산들을 통해서 오히려 훨씬 더 좋은 투자의 기회로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이 오늘 꼭 공유드려야 되겠다고 싶어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이번 경우가 특수한 케이스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50년간의 케이스와 다른, 하지만 그런 부분은 계속 저희가 업데이트해서 나갈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와 이런 부분이 다릅니다 라는 부분을 저희가 또 발견해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또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 꾸준히 그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PI 오더바였습니다.